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2028 대입 도대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제 예시 문항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과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예시 문항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는 그런 영상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2028 대입의 변화 지점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2025년입니다. 2025년 기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부분이 변했고 어떤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자, 이렇게 큰 변화의 줄기 앞에서는요. 이 변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주도하면서 수능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주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좀 다듬어 봤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우선 2028 대입 수능의 큰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영수라고 하잖아요. 이 국영수는요. 80분, 70분, 100분이라고 해서 한국사까지 포함해서요. 문항수와 그리고 수능 시험 시간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항수 그대로 유지되고요. 기존의 그 응시하는 시간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요. 문제 유형이나 과목에 대한 세부 변형은 있습니다. 제가 그 변형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2028 대입에서 정말 눈에 띄는 변화 뭐였어요? 맞아요. 사탐, 과탐의 선택이 없어요. 이제 나는 문과야, 나는 이과야 이런 거 확실히 없습니다. 누구나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수도요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요. 사탐과 과탐 중에 두 과목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각 과목당 20문항에 30분이었던 것이요. 이제 사탐, 과탐 공통으로 모두 응시를 해야 되고 이제 문항수가요. 25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40분으로 변화했다라는 지점이 눈에 띄는 큰 틀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과목 선택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어. 표준 점수에서 이런 점수가 지금 깎였어.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들은 확실히 해소가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어 영역에 초점을 좀 맞춰서 살펴볼게요. 어떤 게 변화했는지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수능과 2028 수능 한번 비교해보죠. 우선은 현행 수능은요. 공통 과목이 있죠. 뭐예요? 독서와 문학 공통 과목이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두 과목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하나 선택하는 거죠. 맞아요? 네. 주로 이제 언어와 매체가 공부해야 될 개념의 양이 많기 때문에 나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어. 문법 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했고요. 표준 점수도 조금 높게 잡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8 수능은요. 없어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공통으로요. 다 봅니다. 우선 첫 번째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이 새로 생겼고요. 두 번째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이 생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이라는 과목이죠. 그런데 이게 과목의 명은 바뀌었지만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볼래요? 여러분 화법 여기 남아있죠. 언어 뭐예요? 여기 엄매의 언어인 거죠. 결국에는 기존의 선택이었던 화법과 작문의 화법 그리고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요. 결국 선택이 아니라 공통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독서와 작문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작문 있잖아. 기존에 화법과 작문에서 그 작문 맞습니다. 그 작문이 독서랑 이렇게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됐고요. 될 거고요. 그리고 문학 여전히 기존의 문학 그대로 나왔죠. 그럼 뭐야? 우리가 선택하던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이제 공통으로 화법, 언어는 문법입니다. 독서, 작문, 문학을 다 공부하고 응시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45문항이고요. 80분 동안 시험 보는 건 유지예요. 현행 그대로 이어지고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선택 과목 어떤 걸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표준 점수의 유불리가 없어졌어요. 왜냐? 이제 선택이 없고 공통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제 학습 양적인 측면에서 고1부터 준비하면 좋은데요. 공부해야 될 개념이 비교적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언어죠. 문법을요. 이제 필수로 모두가 응시하는 공통 과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의 체계를 가능한 한 빨리 잡아놓는 친구들이 앞으로 학습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변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바뀌지 않는 것도 제대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변화했대라는 그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건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 요소들 요런 지점들을 내가 대비해야지라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우선은요, 평가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9등급제 표준 점수 나오고 100분이 나오는 거, 이거 등급 체제 자체는요, 기존 현행 수능과 그대로 나란히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또 그대로 유지되는 거 하나가 뭐냐? EBS 연계 방식이에요. 여러분, 기존에 우리 평가원의 감수를 받은 교재 두 종류가 있었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두 교재에서 50% 내외로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 EBS 연계 방식은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요, 과거 시험 대비했던 것과 과거에 우리 그 수능 현행 대비했던 방식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크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뀌는 거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언어 문법이 국어 문법이요 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필수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1학년 때, 고1 때 제대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이후에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을 붙여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늘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살고, 그리고 여러 기출문제를 풀어도 나중에 이 부분은 공부할 거야 라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국어 문법을 잡는 거다. 그런데 국어 문법을요.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많은 기출문제를 막 풉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나 좀 아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기본기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나 난도에 따라서 점수의 폭이 왔다 갔다 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서를 하나 딱 정해서 확실하게 문법의 뼈대를 세우고 그 이후에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로 그 뼈대에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돼요. 자, 우리 늘 강조하지만 그렇지. EBS 수능 개념 최서희의 국어 단판에서는요. 11강으로 언어 파트를 끝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꼭 내서 먼저 개념의 뼈대를 세워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문항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변화하는 포인트를 딱 한 단어로 말해봐 라고 하면 통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는요. 독서에서 17문항 그리고 문학에서 17문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서와 작문 그리고 화법과 언어라고 그리고 문학 이렇게 세 가지의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문학은 15문항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그 예시 문항을 분석해 보면요. 문학은요. 문항수 2개 정도가 줄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세트 구성이나 기존에 출제됐던 다양한 갈래는 여전히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문학은 꽤 안정적으로 기존의 공부 방식을 따라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요.
독서입니다. 독서를 보실게요. 여러분 2028 수능에서는요. 독서와 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독서만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요. 3개의 세트로 구성이 됐고 13문항이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한 세트가요. 독서와 앤드 작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항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요. 나는 독서 지문이야. 읽기 자료를 주고요. 다는요. 이 읽기 자료와 관련해서 어떤 작문 활동을 한 내용을 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네 문항이요. 한 세트가 독서와 작문을 잘 버무린 통합 세트로 보이죠. 통합 세트를 지금 실현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 안에서도요. 문항을 뜯어보면요. 두 문항은 독서에 가까운 문항, 그리고 두 문항은 작문에 가까운 문항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독서야 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요. 15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문 단독으로 구성된 문항이 3문항, 앞서 말했지만 독서와 작문이 통합된 형태로 다로 나오는 유형의 문항에서 작문에 해당하는 문항이 2문항, 그래서 합치면은 총 5문항이 작문에 해당하는 문항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는요. 제가 조만간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법과 언어 너무 궁금해. 이거 어떻게 나올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기존의 화법과 작문에서 이 화법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 화법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 3문항. 그러니까 기존의 화법과 작문의 화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요. 기존의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에 해당하는 유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언어 단독 문항, 4문항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2+1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역시나 화법 앤드 언어가 이 과목의 이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통합 세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화법과 언어가 합쳐져 있는 세트 구성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문항을 분석해 봤더니 2문항은 화법에 해당하는 거야. 발표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문항은 그 발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적인 요소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왔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화법과 언어 자체에서요. 전체 10문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10문항 안을 들여다보면 5문항은 언어에 해당하는 문항이고 5문항은 화법에 해당하는 문항이더라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국어 바뀌는 문항별로 통합에 주목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종 정리. 기존의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는 바이바이 안녕 안 나옵니다. 매체는 따로 물어보는 문항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문법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급부상했죠. 그래서 고1 때 체계를 잡아놓자라는 거 여러분 핵심 포인트고요. 통합이 대세다라고 해서요. 앤드잖아. 자, 우리가요.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합 세트가 구현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요 변화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이 통합이 됐는지 문항 분석, 문항 풀이는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쌤서희TV에서는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2028 대입의 변화 큰 틀에서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국어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제대로 알고 전략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언제나 여러분 옆에는 쌤서희TV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요. 앞으로 더 다양한 변화, 핵심 정보들 제가 빠짐없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